안녕하세요. 제스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달리고 있고 아직까지 매일 쉬지 않고 달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풀 마라톤이 토론토 마라톤인데 이제 거의 한 2달 조금 남겨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봄도 다 돼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톤 대회들이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마라톤 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약 한 5가지 생각해놨는데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기 전에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4가지는 안 보더라도 꼭 첫 번째는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진통제 먹지 마세요. 그 이유는 마라톤 뛰는데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은 그 아픈 느낌이 무뎌지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더 열심히 뛰게 되고,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에 아프다면은 진통제 먹고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뛰거나 아니면은 의사랑 상담받고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진통제를 꼭 먹어야겠다 싶으면은 에드빌은 꼭 피하세요. 근데 왜 하필이 에드빌이냐? 그 이유는 이제 마라톤 뛸 때 특히 풀 마라톤 이제 뛰면서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 뛰면서 이제 에너지 젤도 먹고 전해질도 먹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거 먹으면서 풀 마라톤 뛸 때 몸에 있는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근데 무리가 가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건강한 분들도 에드빌 같은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신장에 무리가 아주 많이 가서 신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에드빌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인데 영어로는 약자로 NSAID. 웬만한 약들은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근데 에드빌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들은 신장에서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풀 마라톤 뛸 때 신장에 무리가 가는데 에드빌 같은 약을 먹으면서 그 신장에 대한 부담을 더 주게 되면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꼭 먹어야겠다 싶으면은 에드빌 같은 약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진통제 먹는 거를 추천하진 않는데 그나마 제가 듣기로 괜찮은 게 타이레놀 같은 약입니다. 타이레놀은 이제 간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안 가고 에드빌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풀 마라톤 뛸 때.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의사들이 에드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엘리트 선수들도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취미로 마라톤 뛰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통제 드시지 마시고 아프면은 병원 가서 의사랑 상담받고 무리하지 마시고 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마라톤 당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침에 식이섬유를 드시지 마세요. 마라톤 당일날 이제 아침을 보통 사람들이 먹잖아요. 근데 먹을 때 최대한 식이섬유를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단백질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식이섬유가 음식 소화를 되게 느리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음식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평소에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글루코스 스파이크,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아니 그래서 평소에 먹으면 좋은데 이제 대회 당일날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먹으면은 소화가 느려서 나중에 마라톤 뛸 때 화장실을 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세우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식이섬유나 이제 그런 걸 피하고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은 보통 아침에 베이글에 잼을 발라서 많이 먹고, 제가 한국 분들 마라톤 뛰는 영상을 보니까 아침에 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죽이나 이제 베이글 같은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는 빵들은 비교적으로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몸에서 탄수화물을 마라톤 뛸 때 에너지로 잘 사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마라톤 편하게 잘 뛰고 싶으면은 식이섬유를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라톤 당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게 뭐냐, 이제 평소에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신는 신발이나 옷이나 뭐 먹는 음식이나 뭐 에너지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새 신발을 대회 당일날 아껴두거나 아니면은 에너지젤을 평소에 안 먹다가 좋다고 해서 당일날 먹거나, 또 뭐가 있지, 옷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옷도 아껴뒀다가 마라톤 당일날 이제 새 옷으로 입고, 그래서 대회 당일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옷이랑 신발은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봤자 안 좋을 게 없으니까 한번 대충 빨리 말해드릴게요. 신발 같은 경우는 그 마라톤 당일날 신을 신발을 장거리 훈련 때 한번 신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장거리 훈련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마라톤 대회 당일날 뛸 때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옷도 비슷해요. 이제 새 옷을 샀을 때 가끔씩 예상치 않은 곳에 너무 울리니까 여기 지나서 다시, 그래서 새 옷을 산 다음에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뛰었을 때 가끔씩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막 쓸리거나 불편하거나 잘 안 맞거나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옷이랑 신발은 꼭 미리 신어보고 실험해보고 마라톤 대회 당일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했던 이제 당일날 먹어야 될 음식들, 이제 그런 것도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잘 안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마라톤 뛰기 전에, 특히 장거리 훈련하는 날에 이제 그 음식들을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에너지 젤도 연습 안 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뛰면서 에너지 젤 뜯고 먹는다는 게. 그래서 에너지 젤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결론은 마라톤 당일날 새로운 시도는 금지. 새로운 시도 했다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불행해질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마라톤 대회 당일날이 아닌데 마라톤 준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발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풀 마라톤 준비하면서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은 뛰시다가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안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러닝 시작한 지 한 4개월? 4, 5개월? 그 후에 이제 풀 마라톤을 뛰었는데, 초반에는 진짜 좋았어요. 초반에는 페이스도 잘 나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한 28km쯤이었나? 이게 장거리 훈련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누적 마일리지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28km쯤에 페이스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 30km, 32km쯤에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12km쯤은 걷다가 조깅하다 반복으로 뭐 어떻게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전 나에게 마라톤에 대한 팁을 한 가지 줄 수 있다면은, 벼락치기 하지 말고 풀 마라톤 뛰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갖고 마라톤 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마라톤 준비 과정을 최소 1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라톤 훈련을 1년 동안 하면은 이제 마일리지도 천천히 충분히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피드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쨌든 훈련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풀 마라톤이 그만큼 뭐 쉽진 않겠지만 비교적으로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벼락치기입니다. 저도 러닝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긴 뭐하겠지만, 만약에 풀 마라톤 뛴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러닝클럽 같은데 들어가기 두려워가지고 마라톤 훈련을 혼자 어떻게 하지 싶으면은 한번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왜냐면 다음 영상으로 제가 1년 동안 러닝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 알아본 결과 마라톤 훈련을 보통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영상 다 마무리하고 생각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벼락치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우선 마라톤 훈련도 벼락치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마라톤 당일날 벼락치기 하면 안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젤이랑 급수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이랑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 필요할 때 먹는다 그러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급수랑 에너지 젤도 미리미리 먹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마라톤 당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5번째는 오버페이스. 제발 진짜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5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버페이스인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완벽한 마라톤을 위해 뭐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도 풀 마라톤 초반에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친다 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갑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사람들이 되게 자주 실수하는 게 오버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풀 마라톤을 위해 뭐 카보로딩도 하고 테이퍼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싱화 신고 싶은 분들은 레이싱화 카보나를 신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같이 뛰는 사람도 많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오버페이스 하기 되게 쉬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컨디션 좋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오버페이스를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아껴뒀다가 마지막 10km 때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첫 번째 마라톤이랑 두 번째 마라톤을 살짝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진 면도 있는데, 이번에 앞두고 있는 저의 세 번째 토론토 마라톤은 최대한 오버페이스 안 하려고 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는 2번부터 4번, 아니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 상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한 번 더 듣는 거랑 다르니까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진통제 제발 먹지 마세요. 특히 에드빌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그거는 진짜 제발 먹지 마세요. 건강에 좋은 달리기를 하면서 진통제 때문에 몸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짧게 설명해 봤는데,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도 안 했으면은 구독도 해주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고 있는데 다들 안전하게 러닝하시고 마라톤 즐겁게 뛰시고,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해피 러닝! 굿바이!